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장신대학교 탁재일 교수라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 부산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부산 지역의 기독교 유적지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 부산은 비록 한반도 동남단 땅끝에 있는 복음화율이 가장 저조한 곳이지만 지금부터 130년 전 모든 선교사들이 그 첫 발을 내디딘 복음의 기착지가 이곳 부산입니다. 한국 기독교 복음 선교의 역사가 바로 이곳 부산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이곳 부산을 찾아오셔서 이곳을 걸어 다니시면서 우리들 신앙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남표역 인근에 보면 부산 데파트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지금부터 구한말에 부산 해관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 이름이 지금도 해관로라고 불리고 있지요. 바로 이곳이 한국교회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초기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그들의 발을 내디딘 곳이지요. 지금은 이렇게 평범한 부산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지금부터 130년 전 그때에 20대 중반의 젊은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그들의 발을 내디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 당시 해관 꼭대기에 있었던 그 조형물반 새로 이전된 이 장소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부세관 3층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박물관을 통해서 부산의 근대 마을의 근대 부산항의 역사와 함께 이곳 부산 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개항기 때 어려 선교사들은 세관의 금력이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해관장들이나 유럽인들의 해관원들과는 특수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관의 역사 속에는 어려 선교사의 역사도 스며 있는 것이고 또 자연적으로 이것이 우리 개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관에 보게 되면은 부산항의 이 근대 발전, 변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곳 인근이 130년 전 첫 기독교 선교사들이 첫 발을 내디딘 곳입니다. 이곳에 이런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 이곳에 첫 발을 딛다. 20대 중반에 언더우드, 알렌, 아펜젤러 이 선교사들이 이곳에 첫 발을 내딛게 되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적으로 바로 이곳이 한국 교회 역사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민족을 위한 복음 전도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한 것이지요.
이곳은 40계단 기념관입니다. 한국전쟁에 관련된 많은 그 전시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한국전쟁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당시 중심의 평양이나 서울 중심의 기독교였는데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전쟁 시기에 일시에 이곳 피난지 부산으로 몰려온 것이지요. 만약 이 동남당 땅끝까지 복음이 자발적인 전도로 전해지려고 했으면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전쟁 동안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한날 한시에 모이게 되고 그때로부터 이곳에 많은 기독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이곳이 뒤에 보이는 것이 40계단입니다. 많은 피난민들의 약속의 장소였기도 했고 가장 부산의 피난 생활의 상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이곳에 40계단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피난 생활의 물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전국 각지에서 피난민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부산 지역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가 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천변으로도 집들이 생기고 바닷가로 또 산자락으로도 집들이 생기면서 오늘날의 부산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한국전쟁의 참상, 하지만 부산은 또 평범한 일상들이 이루어지던 곳이거든요. 평범한 일상에 사용되던 많은 물품들, 또 피난살이의 어려움들, 그런 내용들이 이곳 40계단 기념관에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을 찾았던 첫 호주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숨져 묻힌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헨리 데이비스에게 선교지였던 곳이 그의 순교지가 된 것이죠. 그게 1890년 3월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듬해인 1891년부터 1895년까지 부산 지역에 살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던 선교사가 베어드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베어드와 그의 부인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이죠. 이 두 분은 대구 제일교회나 부산 초량교회 등 지역에 많은 첫 교회를 설립하신 분인데 이곳은 그분의 가정과도 연결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딸이 낸시 로즈라는 딸이 이곳 부산에서 태어났고 4살경에 그 아이가 뇌수막염에 걸려서 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에 어린 아이가 안기고 나서 그 아이를 묻은 것도 바로 이곳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작사한 찬송이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찬송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공을하여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해달라는 그 찬송시 속에 보면 이 딸을 잃은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듯 평범한 부산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지금부터 130년 전 이곳 조선을 찾은 부산을 찾은 첫 선교사님이 묻혀있던 곳, 또 어린 낸시 로즈라고 하는 아이가 선교사 가족이 묻힌 곳, 그런 곳이 이곳입니다. 제 뒤편에 보이는 섬이 영도입니다. 바로 이곳에 초기 선교사 한 분이 살았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의료 선교사이지요. 바로 이곳에 있는 해관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위한 의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의 꿈을 갖고 왔지만은 형편이 어려워져 의사로서의 생활을 했던 그가 머물렀던 곳이 바로 저 뒤편에 있는 조그만 콜레라 병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온 가족과 살게 되지요. 그에게 이곳 부산은 좌절과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그랬던 하디가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로 옮겨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그의 사역에 실패하지요. 그러던 중 원산에서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통곡의 회개를 하면서 원산에서의 대부운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 원산에서의 대부운동은 1907년
평양에서의 대봉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하디에게는 이곳이 좌절 그리고 고난의 땅이었지만 원산과 평양의 대봉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난과 아픔이 대봉운동으로 피어난 것이지요. 한 사람의 좌절 속에서 그런 눈물과 통곡의 회개가 가능했던 것을 이곳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선 초량교회 역사관입니다. 초량교회는 1893년에 배유량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지게 됩니다. 배유량 선교사와 윌리엄 베어드와 그 부인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이 영남 지역에 최초의 교회들을 많이 세운 분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초량교회이지요. 부산에서 문제된 교회로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호주 선교사들이 주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선진 문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문화의 유입이 우리 교회가 상당히 빨랐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여성들의 활동이 우리 교회 상당히 옛날부터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여전도사가 부산진교에서 나왔고, 그 이후로 전도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걸 볼 때 쉽게 말하면 서양 문물을 빨리 받은 교회로서 독립운동을 또 열심히 한 그런 또 교회요. 좀 먼저된 교회로서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산지 일신여학교 건물은 근대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외관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이 건물은 부산 지역에 많은 일본식 건물들이 있는 반면에 이 건물은 서양식 건물로서 남아있는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적인 의미가 깊지요. 두 번째로는 한강 이남 지역에서 가장 처음으로 여성 근대 교육이 시작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이 부산광역시 기념물 55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곳에서 부산 지역의 최초의 3.1 만세 시위가 일어난 곳입니다. 바로 부산 지역 3.1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세 가지 근대사적인 의미가 이 건물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크게 네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대여 성교육, 건축, 그리고 3.1운동에 관련된 공간입니다. 제가 있는 부산장신대학교가 시작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부산은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기독교 선교사들이 발을 내디딘 곳입니다. 부산은 그 점에서 조선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편에 보이는 이분은 호주에서 온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으로 이곳 부산에서 처음으로 순교한 분입니다. 이곳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돌아가시지요. 우리 교역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느 선교지는 곧 순교지가 되고 그 순교지는 또 다른 선교의 시작이 되는 장소가 됩니다. 이 헨리 데이비스의 순교를 통해서 호주 교회의 선교가 본격화되어지고 이곳 부산 경남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제 뒤편에 보시면 그 당시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과서들이 보입니다. 이 교과서들을 보면 이곳이 기독교의 사립학교였긴 했지만 선교사님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 사회, 과학 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자신들이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역사의식을 가졌던 학생들이 3.1운동 때 이곳에서 3.1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부산 지역 3.1운동이 이곳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이러한 선교사들의 신앙교육과 또 역사교육, 많은 사회교육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곳은 현재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의 부산 노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또 관리하시는 부산 노회 김동효 사무장님이십니다. 예, 부산 진일신여학교는 부산 노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이 병원은 헬렌 그리고 캐터린 맥켄지라고 하는 두 호주 여성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한 분은 산부인과 전문의였고 또 한 분은 산부인과 전문 간호사입니다. 한국의 여성들을 산모나 영아 사망률이 높은 것을 보시고 한국전쟁 이후에 이곳에서 여성 전문병원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의료인이 되게 된 데는 그분의 아버지 맥켄지, 제임스 노블 맥켄지라고 하는 아버지 선교사의 사유 때문입니다. 그 제임스 노블 맥켄지는 이곳 경남 지역에서 많은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한센병 환자들의 사망률을 많이 낮춰놓았지요. 그 공을 세워가지고 기려서 이 맥켄지 선교사님을 위한 이런 탑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 탑이 지금 오늘 이곳 그 일신기독병 안에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병원의 설립자인 맥켄지 가족을 기념하는 기념관입니다. 장소는 비록 조금 협소하지만 참 만으로 중요한 그런 유물들이 또 전시물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분들이 이곳 병원을 세운 헬렌 맥켄지 그리고 캐서린 맥켄지 두 분 선교사님입니다. 이 두 분이 한국전쟁 이후에 이곳 부산 지역에서 산모들과 영아들을 위한 병원을 정말 예수 정신으로 운영을 하셨지요. 일례로 이 풍금은 호주에서 가져온 풍금인데 산모들이 이동이 어려우니까 이 풍금을 들고 각 층들을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풍금뿐만 아니라 이 병원 초기 진료 기록부터 해서 많은 병원 역사와 관련된 것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주실 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신기독병원은 1952년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에 호주의 두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의 가장 기본 정신은 늘 예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저희 병원의 기본 정신으로 삼고 지금도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저희 병원을 찾는 분들에게 우리 선교사님이 세우셨던 그 기본 정신, 예수 정신을 실천하면서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관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산에서의 여정은 어떠셨습니까? 많은 유적지들이 많지 않지만 스토리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복음의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례는 목적이 아니라 여정이겠지요.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이곳 부산에서의 여러분의 이러한 순례 여정이 여러분 인생에 소중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산을 찾아오시고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